네,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. 오늘도 모셨습니다. 타키온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? 예, 파이낸셜 타임즈가 지난 7월 달에 이제 반도체 주식 급락하지 않았습니까? 그거는 우리만 이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았는데 반도체 주식 급락을 했는데 그 이후에 레버리지 ETF에 엄청난 자금이 유입됐다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레버리지 ETF로 몸살을 앓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레버리지 ETF가 큰 인기를 끌었고 인기를 끈 것이 사실은 좀 부정적인 것이 크다라는 취지로 그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. 네.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를 가지고 오셨는데요. 반도체주가 급락한 후에 투자 자금이 유입됐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. 그렇다면 이 기사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겼습니까? 예, 그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를 보면은 그 레버리지 ETF 중에서 이제 최대 규모로 자랑하는 게 이제 그 다이렉션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, 그러니까 3배수죠. 우리는 이제 2배수 때문에 몸살 알았는데 3배수의 반도체 ETF가 있다는 것입니다. 여기에 7월과 8월 첫 2주 동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급락을 이제 엄청나게 겪은 다음이었죠. 이후에 70억 달러의 순유입이 기록됐다. 그러니까 한 단일 종목 ETF에 70억 달러라는 건 엄청난 건데 이 70억 달러인데 결국 이제 핵심은 그것이겠죠. 3배 ETF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ETF 이 레버리지를 좋아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급락을 했고 급락한 다음에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얻는 수익도 3배가 된다. 이런 맥락에서 해당 ETF를 매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CSOP,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홍콩에서 발행하는 이제 SK하이닉스 ETF인데 여기도 사실은 그 10억 달러 이상의 같은 기간, 그러니까 그 7월부터 8월 첫 2주 동안 10억 달러 이상의 순유입이 해당 ETF에 유입됐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 여기도 동시에 이제 여긴 2배 ETF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3배 ETF에는 이제 그 60억 달러, 그 다음에 70억 달러, 이 홍콩의 CSOP ETF는 2배 레버리지인데 여기 10억 달러의 순이익이 기록됐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실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좋아하면서 반도체가 이땐 저점이다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, 왜냐하면 ETF에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 건 좋지만 내가 투자하는 순간 ETF가 만약에 떨어진다, 반도체 종목이 떨어진다, 그러면 손실도 막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에 저점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이제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할 수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? 이때 그 7월 말부터 8월 초는 이제 저점이다라는 확신이 든 많은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갖다 사용하면서 큰 이제 자금 유입액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이제 똑같은 것은 이제 샌디스크도 동일항인데 샌디스크 ETF에도 약 그 3억 5천만 달러의 레버리지 ETF에 유입이 됐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. 이게 보니까는 이제 메모리주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이제 저점 매수에 나섰다라고 네.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은 ETF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. 네. 거의 대부분의 ETF에 들어온 건가요? 어떻게 이게 자금이 이뤄진 거죠? 네. 제가 말씀드린 그 해당 ETF는 엄청난 유입액이 있었지만 모든 레버리지 ETF로 해서 다 자금 유입액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.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를 보면은 우리 AI 생태계의 대장주에서는 엔비디아의 레버리지 ETF는 오히려 순유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레버리지 ETF에도 마이크로 ETF에도 순유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?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투자자들만 SK하이닉스의 레버리지를 좋아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SK하이닉스는 상당히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고 그런 맥락에서 순유입액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 바꿔 말하면 무엇이냐? SK하이닉스가 PER이 SK하이닉스가 상당히 저평가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많다라는 판단을 이렇게 전세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. 네, 그렇다면은 이제 하이닉스 쪽에 좀 인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? 예. 그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오히려 마이크론과 엔비디아 ETF는 순유출이 됐다고? 근데 하이닉스와 샌디스크 ETF는 이제 유입이 됐습니다. 특별히 이제 SK하이닉스는 그렇다 치더라도 샌디스크는 왜 이렇게 순유입이 됐지라고 볼 수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샌디스크와 그 SK하이닉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무엇이냐? 이 AI 혁명 시대에 HBM이 사실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면서 오늘의 이제 SK하이닉스를 만들지 않았습니까?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시총 1조 달러를 갖다가 이제 그 놓치긴 했지만은 사실 조만간 이제 다시 주가가 상승하면 시총 1조 달러 넘어설 수 있습니다. 그런 맥락에서 HBM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샌디스크는 HBM이 아닌데 왜 이렇게 투자자들이 좋아했냐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HBM 그다음에 이제 HBF가 있습니다. F가 이제 플래시 메모리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디램을 갖다가 8장, 지금 12장을 쌓아서 이제 엔비디아의 그
AI 센터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갖고는 이제 더 이상 메모리를 갖다가 이제 소화할 수 없다. 그래서 새로 설계를 바꿉니다. 설계를 바꾸는데 거기에 이제 옆에다가 메모리에다 무엇을 또 집어넣냐? 낸드 플래시 집어넣지 않은 게 이제 HBF입니다. 물론 이제 HBF가 맞을지 아니면 ZHBM이 있습니다. 이건 뭐냐? 삼성전자가 내놓은 또 다른 표준입니다. 그래서 양측이 서로 표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어쨌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HBF가 표준화될 것이라고 보면서 샌디스크에 순유입이 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됩니다. 네, 이게 보니까는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의 그렇다면 시선이 궁금한데요.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렇게 ETF를 대량으로 사들이는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논평했습니까? 예. 파이낸셜타임스의 이번 기사의 논조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. 그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자는 무엇이냐면 저점에 너희가 이렇게 매수를 했을 때는 이 칼날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다. 이거는 사실은 우리 증시 격언 중 하나 무엇인데 증시 격언이 무엇이 있습니까? 코스피 지수가 전체적 폭락을 할 때 나는 괜찮아. 이때가 저점이지 라고 이제 잡을 때 이걸 칼날을 잡는다고 합니다. 이때 사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 증시의 격언인데 파이낸셜 타임즈는 그 메모리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했고 떨어졌고 그래서 뭐 PER을 갖다 언급하지 않았지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샌디스크 역시 샌디스크는 PER이 높긴 하지만 SK하이닉스 PER이 뭐 3배, 4배인데도 불구하고 이때 저점에 들어간 것은 칼날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다. 라고 부정적으로 썼습니다. 또 하나 주목할 건 무엇이냐. 이게 현물에 대한 그 종목이 아니고 레버리지 ETF를 갖다 사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. 그 점 중에 하나 무엇이냐? 모든 레버리지 ETF가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. 우리나라도 큰 낭패를 보지 않았습니까? 이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를 보면 레버리지 ETF를 통해서 많은 이제 그 레버리지 ETF가 상장 폐지됐다는 것입니다. 무려 122건이 상장 폐지됐고 이거는 23년에 세운 연간 상장 폐지건을 그러니까 23년이라면 1월부터 12월을 다 합쳤을 때가 그때가 이제 98건인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상반기가 좀 넘어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122건의 레버리지 ETF가 상장 폐지됐다. 그 말은 무엇이냐? 레버리지 ETF는 상당히 위험하니까 여긴 조심해라라는 뉘앙스가 그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있습니다. 저도 이거는 좀 동의합니다.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저점이고 하이닉스가 이제 저평가됐다는 것은 이제 제가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랑 맞지 않지만 레버리지 ETF는 상당히 위험하다. 왜? 레버리지 ETF는 파생상품, 선물과 옵션이 다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하이닉스 올라가도 소신 나는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에도 있다. 이런 맥락에서 레버리지는 매우 위험하다라고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 말씀드리겠습니다.